우리는 흔히 사람은 내면이 더 중요하지,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풍기는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외모라고 하는 것이 잘생기고 아니고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몇 년 전 함께 독서 모임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모임이었는데 코로나 시기가 찾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친구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용기 있게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다니던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고 직급도 높았고 연봉도 높았었기에 왜 사표를 던졌는지 모두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아함과 더불어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무슨 일을 도전하려는지 그 용기가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회사의 매뉴얼대로만 해야 했던 일과는 다르게 스스로 자신이 개척해야 하는 영업 쪽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예전보다는 덜 안정적이고 월급도 일정치 않지만 자신은 이 일이 너무나도 신나고 즐겁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약 1년 만에 만난 그 친구는 예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션 스타일은 물론이고 피부 관리까지 더해지니 다시 회춘한다는 것이 그 친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영업일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훨씬 세련되고 화사한 옷차림에 저절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미용에 대한 투자는 특히 영업에서 첫인상과 외모는 중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매력이 사회생활에 유리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적인 매력은 후광 효과를 일으켜 재능이나 인품 지성 등 다른 특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있다, 친절하다, 정직하다, 지적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거와 같은 투표에서도 외모는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취업 시 행해지는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자의 인상은 평가 대상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때 외모는 능력과는 무관하지만 영향력이 큰 요소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단정하고 깔끔하게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내적인 매력도 중요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이 들어도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신체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기 위해 거울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제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 흰머리며 주름살 때문에 그마저도 내려가던 자존감은 더욱 낮아지고 심하면 우울감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못지않게 외모도 늘 신경 쓰고 가꾸어 주어야 자존감도 올릴 수 있고 정신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그것의 구체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더욱 쉽게 말하자면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보면 성격이 좋을 것 같다거나 또는 몸매가 좋은 사람을 보면 성실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게으를 것 같다, 성격이 별로일 것 같다 등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외모는 개인에게 결코 가벼운 요소가 아닙니다. 외모가 소득이나 지위, 성공에까지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경제학에서도 최근 외모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0년대 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잘생기고 예쁜 외모를 가졌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평균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5% 정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남녀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가 개인의 중요한 자본이 되었음을 이제는 부인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외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거나 이제는 좀 편하게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의 노인분들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나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반면에 시장 어귀에서 샀을 법한 후줄근한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걸어가시는 나이 드신 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더 안쓰럽다거나 쓸쓸해 보여. 나는 나이 들면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나이 든다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나이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늘 가꾸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외모를 가꾸는 데만 몰두하고 신경을 쓴다면 오히려 노후 정신건강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바람과는 달리 남들에게 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술이나 성형을 하고 진한 화장을 하며 고가의 명품을 사서 온몸을 치장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자금을 축내면서까지 큰 돈을 써가며 외모를 가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헤어스타일을 단정히 하고 피부가 거칠어지지 않게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혹시 나에게도 노인 냄새가 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면 깨끗하게 관리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자주 옷을 갈아입어 주시고 향기 좋은 제품을 사용해 샤워를 매일 해주시고 머리도 자주 감는 등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외모 관리를 열심히 하는 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가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걷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만큼 허리가 반듯하지 못하거나 어깨가 구부정하다거나 다리를 벌리고 걷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노인의 자세로 봅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걸으면 당당함과 자신감이 묻어나는 반면 어깨가 굽고 자세를 바르게 걷지 못하면 왠지 위축돼 보이고 자신감마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표정을 밝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꿔주려는 노력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외모라고 하면 잘생기고 예쁜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외모는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가 아니더라도 밝고 자신감 넘치는 생기 있는 모습과 바른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호감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가 나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물고 집안일을 하느라 세수를 했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날이면 왠지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잃고 외모 관리에 꾸준하게 신경을 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외모 관리에 손을 놓고 신경을 쓰지 않는 순간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런 이유는 젊었을 때는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젊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었지만 나이 들면 노화와 습관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더 잘 드러나게 되고 게다가 외모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외모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한 외모 관리를 하려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 관리나 감정 관리까지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흔을 넘기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불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30대만 되어도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확연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만날 친구도 적어지고 외출할 일도 서서히 줄게 되면 집에만 있을 건데 굳이 화장하거나 예쁜 옷을 입거나 하는 일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단정히 하고 가꾸는 이유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 산책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세수하고 적당하게 화장도 하시고, 그날 분위기에 어울리는 옷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만족할 만한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침대나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자신감도 점점 없어지고 스스로 위축되고 외로워질 뿐입니다. 그러니 꼭 어디 갈 곳이 있다거나 누구를 만나러 나갈 때뿐만 아니라 집에만 있는 날이라도 깔끔하게 세수하고 면도도 하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시면 기분도 한결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굳이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나, 누가 봐주기라도 하나 하는 마음으로 우울하게 있지 마시고 늘 단정하고 깔끔하게 자신을 가꾸시면 노후에 걸릴 수 있는 우울증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누구누구를 만나야 하니까 이런 이유로만 꾸미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서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대학교가 있고 그 주변으로 저수지 둘레길이 있어 자주 그곳으로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요. 그때마다 그 대학교 학생들과 마주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젊은 대학생들 얼굴이 하나같이 어찌나 멋지고 예쁜지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되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껴 기분이 좋습니다. 그 학생들이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잘생겨서, 또는 비싼 옷을 입어서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젊은 시절에는 굳이 꾸미지 않아도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어도 또는 무릎 나온 바지에 슬리퍼를 끌어도 좋게만 보입니다. 이렇듯 젊은 시절에는 피부가 좋고 깨끗해서 아무 옷이나 입고 모자 하나만으로도 패션이 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잘 어울리던 옷도, 모자도, 신발도 나이와 맞지 않고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싸지는 않더라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새 옷을 사 입고 특히 머리의 모양에도 신경을 써야 깔끔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모를 부지런하게 가꾸는 사람일수록 내면도 건강한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외모를 가꾼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아끼며 사랑할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면과 내면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듯 외면과 내면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말하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외면만을 신경 쓴다거나 내면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절하게 관리해 주어야 비록 나이 들었어도 몸도 마음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외모가 자존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연스럽게 자존감 또한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들수록 많이 겪게 되는 우울감은 자신의 외모가 변하는 것에서 오는 불만족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거울 속 모습에서 젊은 시절 파릇파릇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흰머리와 주름은 늘어가고 하나둘 피어나는 검버섯을 발견하면 이제 나도 이만큼 늙었구나. 세월 참 야속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울해지기 쉽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자신을 가꾸는데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식과 남편 뒷바라지 또는 직장일에만 올인하고 열심히만 살아온 사람일수록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매우 공허하고 외롭다는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사실 외모라는 것은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자존감의 정도도 결정될 수도 있지만 꼭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무리 타인에게서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나 평가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 스스로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여길 만큼 외모를 가꾸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동안 안타깝지만 너무 관리에 소홀했던 분들이라면 단기간에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외모를 가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위해 충분히 시간을 내거나 외모를 가꾸고 나를 사랑하는 일에 충실하지 못했더라도 이것을 인지한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적어보시고 계획해보시고 실행으로 옮기시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만큼 잘 안 된다고 자신에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시면 좋습니다. 가볍게는 식단을 조금씩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운동을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뭐가 바뀔까 싶은 마음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았는데 왜 바뀌는 게 없을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사실은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민하고 걱정만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시작했다면 그것부터가 출발점인 셈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롭게 시작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생각은 모두 핑계일 뿐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라도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인가 시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흐뭇해하고 만족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도 나이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는가 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들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말도 참 좋습니다. 확신하지 못할 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인생은 계속 흐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계속 줄어들 텐데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을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충분히 아름다운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생활 패턴대로 열심히 살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족감보다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알려드린 것들 중에서 마음을 움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보셔도 좋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서 꾸준하게 노력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것을 하기보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노력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즐기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매우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라도 시작하려면 일단 체력부터 키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더라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엇 하나 쉬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정신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체적인 건강도 함께 가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흘러가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지내지 마시고 하루의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실천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될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